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먼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요. 목소리가 좀 이제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5학년 1학기 4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 5번째 시간 분수의 뺄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가 분수의 덧셈에 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분수의 덧셈을 할 때 첫 번째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통분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됐죠? 그 다음에는 분자끼리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답은 기하분수 혹은 대분수의 형태로 고치시라고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뺄셈이죠. 뺄셈은 덧셈과 방법이 동일해요. 덧셈과 다른 점은 통분을 한 후에 덧셈은 분자끼리 더하는 거고요. 뺄셈은 통분을 한 후에 분자끼리 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4분의 3 빼기 3분의 1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4분의 3과 3분의 1을 그냥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낸다고 해도 여기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이만큼이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동일한 크기로 요 한 칸의 크기를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잘게 잘랐어요. 자, 4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도 되는 것은 4, 1은 4, 4, 2, 8, 4, 3, 12, 12죠. 3, 4, 12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총 12칸으로 쪼갰고요. 자, 4분의 3이 12분의 몇이 되려면 4에다가 3을 곱해야 12가 되죠. 그럼 분자 3에다가 동일하게 3을 곱해서 9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9가 답이 되겠죠. 자, 여기 3분의 2도 마찬가지로 분모를 12로 바꿔주어야 되는데요. 3에다가는 4를 곱해야 분모가 12가 되므로 분자 2에다가는 동일하게 4를 곱해서 네, 분자를 8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2분의 8. 자, 실제로 12칸 중에서 여기 이 위치까지 여기 처음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끝부분이 3칸이죠. 그러면 12칸 중에 3칸이 빠지니까 여기는 9번째 칸이 맞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12칸 중에서 4칸이 빠졌죠. 그래서 8번째 칸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4분의 3과 3분의 2를 통분해서 12분의 9, 12분의 8로 만든 다음에 뺄셈만 하면 되는데요.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끼리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수의 뺄셈에서 중요한 점은요. 통분을 한 분모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와 같이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보기를 먼저 보시면 9분의 5 마이너스 7분의 1을 계산을 할 때 9하고 7을 서로 곱했어요. 왜냐하면 9하고 7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 9하고 7은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럴 때는 분모끼리 그냥 곱하고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서로 X자 형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모를 곱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9에다가 7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 5에다가도 동일하게 7을 곱해주고요. 7에다 9를 곱했으니까 분자 1에다가도 동일하게 9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 곱하기 7 분의 5 곱하기 7을 여기다 쓰고 오른쪽 걸 계산을 한 후에 얘네들 분자끼리만 계산해서 여기다 쓰고 답은 그대로 분모는 63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3분의 2 빼기 4분의 1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과 4 역시나 네,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래서 3과 4의 공약수가 1밖에 없으므로 최소 공배수는 3과 4의 곱 3, 4, 12가 되겠죠. 그러면 3에다가는 4를 곱해줘야 하므로 분자 2에다가는 동일하게 4를 곱해주시고요. 그리고 4에다가는 3을 곱해야 12가 되므로 분자 1에다가 동일하게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앞에 분수 이거 계산을 해서 12분의 8. 자, 얘네들 계산해서 12분의 3. 자,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겠죠? 12분의 5. 네, 1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3번 문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수의 두 분수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분모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두 분모의 관계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는 거죠. 네, 두 분모의 관계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으면 큰 분수, 그 분모가 큰 분수의 분모로 통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의 3은 변함이 없고요. 5분의 4만 10분의 몇으로 통분을 하면 되는데요. 자, 5를 10으로 만들어 줄 때는 분모에다 2를 곱했죠? 그럼 분자에도 동일하게 2를 곱하세요. 그래서 8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빼기만 하면 되겠죠.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동일하게 쓰시고요. 8 빼기 3은 5가 되죠. 자, 그러면 10분의 5를 그냥 쓰느냐? 그게 아니죠. 약분을 하셔야 해요. 약분 2로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 가지고 올게요. 네, 4번 문제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와 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21분의 7로 분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왼쪽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왼쪽 분모를 보시면 7과 21은 역시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죠. 자, 그러면 21이 7과 21이 최소 공배수가 될 거고요. 예, 이쪽만 7분의 5만 21로 통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7에다가 3을 곱해야 21이 되니까 분자 5에다가도 동일하게 3을 곱해주세요. 자, 그러면 21 분모가 동일하므로 15에서 2만 빼주면 되는데요. 15에서 2를 빼면 13이 되죠. 즉, 왼쪽 부분을 계산을 다 하면요. 21분의 13. 네, 그래서 왼쪽 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더 큰 수가 크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5번 은정이네 책상에 계산기와 마우스가 있는데요. 계산기는 마우스보다 얼마나 더 무겁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5분의 2에서 7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5하고 7은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그럴 때는 분모끼리 그냥 곱해라. 자, 그러면 35분의 여기 2에다가 7을 곱해야 되죠. 여기 분모가 7이니까 2, 7에 14 빼기 7에다가는 5를 곱해 35가 되니까 이쪽에 있는 분모 5를 곱해주세요. 5, 1은 5. 자, 계산하시면 35분의 9. 약분되는 거 있나요? 약분되는 거 없네요. 반드시 계산한 후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얼마나 더 무겁냐고 했기 때문에 단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위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단위가 헷갈리실 때는 미리 답을 구하기 전에 미리 단위를 먼저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가져올게요. 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수연이는 색테이프를 8분의 7m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미술 시간에 10분의 3m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색테이프는 몇 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단위를 쓸지 말지 헷갈릴 때는 미리 써놓으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단위 써야지 라고 했다가도 나중에 단위를 까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위를 미리 써놓으시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8과 10을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두 수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도 아니고요. 또 공역수가 1밖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큰 수의 배수를 생각하세요. 두 수 중에 큰 수 10의 배수를 구구단을 외우다가 8의 배수가 나올 때 찾으시면 되죠. 10 곱하기 4가 40. 10 곱하기 4는 8, 5, 40과 같으므로 40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8분의 7은 40분의 몇으로 해야 되는가? 8에다는 5를 곱해야 40이 되니까 7, 5, 35. 자, 그리고 10분의 3은 40분의 10에다 4를 곱해야 40이 되니까 3, 4, 12.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40분의 23. 자,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뺄셈, 덧셈 하고 나서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단위까지 맞게 쓰셨다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오늘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덧셈, 분수의 덧셈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개념 강의 다시 보시고요. 뺄셈은 덧셈만 이해하신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